여러분께 매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늘 3원 방송을 할 테고요. 참고로 저희는 줌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말에 또다시 뵙게 되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행복을 크게 창조하고 창출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41년 교직 생활을 하시고 특히 감사 나눔으로 행복을 찾게 하신 분입니다. 자양초등학교 교장, 오연초등학교 교장을 영입하신 분이고요.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 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출간하신 분입니다. 성금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성금자입니다. 네, 드러나야 산다 채널 가족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오늘 저희가 방식을 좀 안내드리고 교장 선생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시듯이 30분 동안은 교장 선생님이 주로 이제 강의를 PPT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PPT 강의를 들으시고 30분 이후부터 여러분께서 올리시는 질문에 따라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여쭈고 또 들으는 정철아 박사님께서 또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강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서울 자양초등학교에서 2년 전에 제가 퇴직을 하고요. 지금은 전문 코치와 그리고 인생 디자인학교 감사교육 지도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역은 감사 경영 그리고 부모 독서 코칭, 진로 코칭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감사책을 썼기 때문에 책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 나눔 교육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실천한 백감사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은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41년 중에 제가 25년을 제가 교사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책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장을 하면서 감사 나눔 교육을 운영을 했고 운영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코칭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서 코칭 교육을 전파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19년 10월 달에 이제 출간을 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지인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저한테 이 책을 읽고 피드백을 주신 분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정말 저에게 성경책보다 더 이렇게 감동이 갔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정말 3번씩 읽었다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부모님들이 꼭 이 책을 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이 책으로 인해서 누군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저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걸로 좋은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감사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 감사 나눔을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감사 나눔 교육이 왜 필요했는지, 또 감사 나눔 교육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또 그리고 백감사는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감사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감사 교육이 왜 필요했을까요? 네, 이때 당시에 국가별 어린이 그런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년 우울 상담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뭐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많이 우울증을 겪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높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2015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또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또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런 이제 지침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인성교육을 해볼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한국코치협회에 원래에 가서 유태영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의 강의는 감사 강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거기에서 제 머릿속을 스쳐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감사 교육을 받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박사님의 그런 꿈을 실현해 가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사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래 우리 아이들도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감사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꿈도 찾아가고 또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와서 이제 감사교육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또 학교에 와서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결과 모두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래 감사 나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감사 나눔 교육을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수를 해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교육과정에다가 아예 녹아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 교육을 아예 특색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죠. 네, 감사 노트 쓰기라든가 게시판 활용이라든가 이렇게 감사 관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학년별 이 감사라는 것은 어거지로 하는 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학년별로 미션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했죠. 네, 1, 2학년 같은 경우는 감사 나눔 키우기, 3, 4학년은 감사 릴레이, 5학년 뭐 감사 인생 헌장, 6학년 백감사인데요.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감사 릴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감사 노트를 하나 정해서 뭐 식탁이고 어디에다 이렇게 놓으면 돌아가면서 가족이 같이 함께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감사 릴레이 했지만 아이들이 감사 노트를 집에 가서 쓰면서 부모님들이 같이 쓰는 그래 릴레이 활동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6학년 같은 경우 이 백감사는 정말 많은 효과를 보았어요. 요 6학년 백감사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교생에게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제작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처음에 가족과 함께 감사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이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달 이렇게 5월 같은 경우 이렇게 가족 스승사랑 감사 글쓰기 주제를 정해주는 거죠.
6월 달 같은 경우는 나라 사랑 감사 글쓰기, 10월 같은 경우는 학교 사랑 감사 글쓰기. 그리고 그때그때에 맞아서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감사 주제를 정해주면 아이들이 풍성하게 이제 감사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감사글을 쓰는 거 외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감사글을 쓰고 또 썸플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주로 이제 활동을 감사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네, 그리고 감사 나눔을 하면서 가장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 나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이제 보통 11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학예 발표를 이제 해마다 하죠. 학교마다. 이렇게 학예 발표할 때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학예 발표를 할 때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재능 발표를 보기 위해서 다 오시죠. 네, 그때 오시면 다양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쓴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고학년 언니나 누나 형들이 쓴 감사글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감사글을 써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도 써야 되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결국은 이것이 감사 드러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쓴 글을 드러내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학교 와서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지만 학예 발표 때는 꼭 오시잖아요. 그럼 오셔서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써줬나 옆에서 보면서 나도 이렇게 우리한테 써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써주는 걸 몰랐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사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축제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감사남 축제 때 발표한 전시한 작품인데요. 학급에 이제 감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항상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쓴 것을 축제 때에는 별도로 뭐 쓰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그동안에 한 것을 정서해서 이렇게 갖다가 전시를 해 놓는 거고요. 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정의도 내려보고 또 삼행시도 지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감사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감사를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백감사 족자를 나눠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또 학생은 선생님 뭐 이렇게 서로에게 백감사를 써주는 거예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도서실에 갖다 놓으면 오시는 분마다 감사한 것을 뭐 한 개도 쓰고 두 개도 쓰고 여러 개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고 또 저희들은 교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쓰시도록 해서 백감사 족자를 써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백감사 족자를 써서 쓰다 보니까 정말 서로에게 감사글을 쓰게 되면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거를 쓰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 협조할 수 있을까? 또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서 서로 간에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3학년들이 작품을 전시한 건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힘든 것이 감사글을 뭘 써야 되나 이것이 이제 제일 고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선생님께 감사 또 우리 뭐 어머니께 감사 또 보안관님께 감사 뭐 이런 거를 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또 사물에 대한 감사도 쓰죠. 네, 아이들 1학년 친구들 쓴 거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열쇠야 집을 열어줘서 고맙다. 또 지우개야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지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사물 감사도 쓰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계절 감사도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셔서 쓰게 되는데요. 봄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한 게 무엇일까? 또 여름이 돼서 감사할 게 무엇일까? 이렇게 감사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교과 감사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교과가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가 좀 싫다 하면은 그래도 수학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 수학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아이들이 그래 내가 수학을 배워서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아, 이런 것이 감사하네?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찾아내는 거죠. 네,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과 감사를 하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그 과목도 좋아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 감사까지도 쓰게 되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뭐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올 수 있음에 감사. 뭐 아이들이 이런 이제 상황 감사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을 찾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증가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런 상황 감사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단지 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습관이 되면 성인이 되고 어린이 되었을 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상황 감사로 그것을 빨리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때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대상은 다 각자 다르지만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작품을 전시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감사글을 쓰면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가 생기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작품도 생각외로 굉장히 이제 감사로 인한 그런 작품들을 아주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주셨어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감사남 축제를 할 때 학예 발표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외부 인사, 뭐 주변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 주민들 오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카드에 적어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감사남 축제 때는 저희가 항상 이제 학년별로 또 내가 감사 교육을 이렇게 감사 얘기를 썼더니 어떤 점이 좋았다 하는 거,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학년별로 이렇게 또 사례 발표를 쭉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1년을 11월 달쯤에 저희가 하니까요. 1년 동안 쭉 감사 일기를 쓰고 서로 서로에게 감사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해 주는 거죠. 네, 예, 축제가 완전 이제 감사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감동적인 것은 졸업식인데요. 이제 학급별로 5가지씩 감사를 써서 이제 강당의 그 바깥에다가 쭉 이제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니면서 부모님께 어떤 것이 정말 감사했는지 감사한 거를 5가지를 부모님께 발표할 거를 쓰자 해갖고 아이들이 5가지를 쓰죠. 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5가지 감사를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우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보는 사람들도 정말 감동을 받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졸업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그동안에 6년을 다니면서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쭉 1학년서부터 쭉 생각나는 데를 써서 백감사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써서 이때 백감사 카드도 전달을 합니다. 졸업생들한테 선물을 옛날에는 뭐 도장 같은 것도 해주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것을 백감사 족자를 졸업생 전원에게 이제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부모님께 백감사를 써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부모님들이 어떠한 졸업 선물보다도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써준 이 감사 족자 내가 정말 두고두고 오랫동안 보아야 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뭐 졸업식을 그동안에 많이 겪어왔지만 저한테까지 와서 졸업식 날 감사하다고 인사한 적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감사 졸업식을 하고 나서는 저한테까지 오셔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 교육의 효과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식 할 때 또 대표 한 명씩 이제 선생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 편지를 읽고 또 부모님께 감사한 편지를 이제 대표로 읽습니다. 그러면 어느 행가는 한 친구가 이 감사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면서 막 우는 바람에 정말 우리 졸업식장이 정말 숙연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 정말 감사 졸업식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감사 글을 쓴 거 그런 실전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오빠와 뭐 서로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었다, 친구 간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를 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3학년 때도 써줬고요. 또 이 친구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예요. 저도 만일 커서 학교를 세울 수 있다면 제가 세운 학교에서도 감사 나눔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 자양초등학교 다니는 게 정말 엄청난 행운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한 꿈을 심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5학년 친구인데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이 친구는 감사 나눔 힘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사례집 낸 거를 전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쓴 것은 하나도 저희가 수정하지 않고 틀린 것만 맞춤법 틀린 것만 고치고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그대로 이제 사례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감사 그 책 제목을 쓸 때 여기에서 힌트를 받아서 진짜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 이렇게 이제 제목도 제가 지게 된 겁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감사를 쓰면 부모님들이 아빠도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엄마도 써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가족이 함께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는 학교에서 물론 운영을 했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님들만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가 아빠에 대한 감사글을 보면서 아빠도 감동을 받아서 가족이 함께 감사글을 쓰면서 가족이 행복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가족의 행복을 가져오는 참 좋은 도구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친구는 3학년인데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쓰면서 3학년인데 7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서 방송주회 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완전 습관이 된 거죠. 감사 쓰기가. 축제 기간에 이렇게 작품, 이 감사 일기를 전시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또 집에 갔다가 써서 또 갖다 놓고 할 정도로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습관된 친구들이 많은데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쓰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실천 사례인데요.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감사는 기적이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남매인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백감사를 써서 주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해서 뭐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사례 발표도 또 이분이 해주셨고요. 이 감사 교육이 정말 너무 좋다고 이분은 감사 전도사로 나서겠다 막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제일 큰 변화가 사랑스러운 걸 아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또 이제 해줬고요. 또 이렇게 감사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행복한 삶 이렇게 사는 진짜 자양인이 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네, 이거는 우리 감사남 신문사의 재걸전공 이사님이 저희 학교 오셔서 감사는 과학이다 하는 특강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열심히 실천해서 실천 사례를 나눠주셨는데요. 친구, 부모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싸우지 않고 배려심이 가득한 그런 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도 이 축제 기간에는 이제 하나씩 다 대상을 뭐 어린이도 좋고 또 그리고 남편 뭐 또 부모님들 이런 여러 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실천 감사 편지를 써주셨고요. 네. 함께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한 사례인데요. 제가 오연학교에서 감사를 6개월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에 떠나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식감사씩 전금 가신 선생님들께 이렇게 계속 떠나실 때 이제 감사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연에서 떠나올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또 식감사식 써서 이렇게 주게 되어서 정말 또 감동을 받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자양의 15년도에 와서부터 제가 감사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한 6년이 되었나요? 이제 퇴직한 지 2년 됐으니까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감사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서 1월 달서부터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요새는 블로그에다 이제 오감사식을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이 되면 제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15년.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거의 오감사씩 해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네팔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친구를 하나 이제 결연을 맺어갖고 5년 동안 제가 후원을 이제 작지만 해줬는데 해마다 이렇게 저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하고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감동적인 그런 경험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코칭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처음에 이제 배우면서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교육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어떻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모의 관심이 많이 가게 되죠.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연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정말 강사님들 많이 섭외해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특강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라고 정말 그 강의 좋았다. 하지만 3일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 독서 코칭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모 독서 코칭은 제가 3개월씩 3개월 단위로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제가 이렇게 부모 독서 코칭 운영을 했는데요. 이 코칭 교육을 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3개월 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 독서 코칭에서도 이것은 자녀 교육 관련 책을 읽고 거기에다 제가 코칭 기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 책도 있지만 또 감사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감사 글을 쓰고 부모님께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면서 30년 동안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제가 체험 사례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 독서 코칭을 하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명령 지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하다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많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공감해주고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고 소통하고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마지막에 그 소감을 썼는데 우리 아이와 나는 오늘부터 오늘이 태어난 날이다. 정말 오늘이 생일이다. 이러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전부 이제 감동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 전체 학부모님들한테 다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감사 실천 사례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다. 우리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라는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또 전체 학부모님께 나눠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신문에 실리게 된 건데요. 우리 감사나눔 신문사와 그때 연결이 많이 되어서 학부모님들 글 이렇게 감사 기적을 고백합니다. 학부모님들 글도 쓰게 되었고요. 제 글도 여기 또 들어가게 됐고요. 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감사나눔 신문사에 보낸 그 글이고요. 또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런 감동적인 졸업식을 하니까 와서 너무 졸업식이 감동적이었다 해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신문에다 내주신 그런 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는 신문사에서 저에게 아이들한테 전체 어린이들한테 백감사를 써달라고 의뢰가 왔는데 처음에 저도 백감사 의뢰가 왔을 때 이 백감사를 어떻게 쓰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제가 긍정의 눈으로 정말 아이들이 뭘 잘하지 하면서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쓰다 보니까 백감사를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국교육신문인데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이 다 보는 신문인데 여기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 학교에서 실시한 감사나눔 실전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퇴임을 하면서 전체 교직원에게 77분이었었어요. 당직 기사님까지 모든 교직원들에게 이제 식감사식을 써서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제 교장실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그동안에 감사했던 거 이런 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전교 용역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식감사를 써서 그동안 정말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이것을 정말 코팅을 해서 두고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주셔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썼다고 했더니 그 힘든 걸 어떻게 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서 제가 퇴근할 때쯤 하루에 한 번씩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느낀 것은 한 번씩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감사한 것을 쓰면서 제 입가에는 벌써 미소가 흘러요. 이분이 정말 이런 것들을 나한테 해줬지. 뭐 해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이 많잖아요. 본인들의 역할을 잘해준 것도 감사하고 정말 미소가 흘러서 정말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감사 쓰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자양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 백감사 쓴 게 처음 시작한 거고요. 또 이것은 이제 제가 감사 경영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백감사를 써서 선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좋아했어요. 이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근데 이 감사는 사실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렇게 이럴 때 이런 것이 감사했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백감사 족자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딸도 저한테 딸에게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선물을 부어줄까 하다가 딸에게 백감사를 써서 이 족자를 써서 이제 준 거고요. 또 이제 제가 퇴직할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지금 이제 사진은 이제 없앴지만 사진들 다 학년별로 찍고 저한테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 저한테 이렇게 족자로 해서 써줬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거를 가끔씩 봅니다. 보면서 그때 이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감사했구나 하면서 지금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미소를 저절로 짓게 되고 저도 이제 제가 두고두고 제가 글을 보는 하는 이 글을 이제 가끔씩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정말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선물 우리 졸업생들이 백감사 선물 부모님께 드렸듯이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할 때 저희 남편이 퇴임 선물을 무엇을 해줄까 해서 이제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백감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족자를 갖고 여기에다가 백감사를 쭉 써서 이제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더 말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때 이랬던 것이 감사했구나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서로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 감사
편지를 받으면서 백감사를 받으면서 아,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정말 남편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빠가 써준다고 하니까 또 딸도 그러면 엄마 저도 이렇게 백감사 엄마한테 퇴임 선물로 써주겠다 해서 이제 백감사를 이렇게 저한테 써준 그런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한테 백감사를 이렇게 써서 해준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서로서로에게 백감사를 써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감사는 서로서로에게 감사로 인해서 소통하고 행복감을 갖다주는 그런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자영 어린이들에게 백감사 써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3월 달에 우리 재갈종 이사장님하고 코칭을 하면서 제가 실천 과제로 나 자신에게 백감사 쓰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3월 30일에 완성을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이 백감사 저 자신에게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많이 썼잖아요. 백감사를. 근데 저 자신에게는 사실 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한테 이제 백감사 이거를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쓰게 됐는데 이걸 쓰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정말 감사할 것이 많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 정말 쓰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이렇게 많았어. 좋은 점이 이렇게 많았어 하면서 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 백감사 써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사 교육을 운영한 결과 인성 지수가 이제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이제 저희가 그런 학교 교육 평가를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 감사 나눔 교육 만족도는 굉장히 90% 이상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학교 문화가 이제 창조가 되었고요. 아이들이 이 감사글을 쓰다 보니까 사고력 신장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사고력 신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글쓰기 실력도 향상이 되죠. 네. 그리고 또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학교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운영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일기 쓰면서 부모님도 같이 함께 쓰고 가족을 더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가족과 소통하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감사 나눔 교육 책을 또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사람들에게 모두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 감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감사 강의도 많이 다니고 또 책도 이렇게 나눠주고 전파를 하는데 제가 사명이 이제 생긴 게 10,000명에게 제가 이렇게 감사 교육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까지도 이제 생기게 돼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감사를 계속 전파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가족과 함께 편지를 쓰고 또 백감사에도 도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그 글자 한자 한자마다 그 감사가 흠뻑 배어져 있어서 감동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고 오연초등학교 또 자양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그때 감사를 습관화한 것이 아마 지금쯤 이 사회를 긍정으로 바꾸고 그들의 삶도 아주 크게 성공한 삶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잘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감사를 처음 도입하자 이러면은
상당히 선생님들은 그냥 하던 거 하지 뭐 새로운 걸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 변화를 추구하는 감사를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라는 키워드를 제가 찾은 것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한국코치협회 원래에 가서 유태영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감사 키워드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학교에 도입할 때 사실 처음에 뭔가 도입을 새로운 걸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교육 관련을 어떻게 다른 학교에서 운영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홈페이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감사교육을 했더니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생각외로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했고 읽으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저는 처음에 감사교육을 그냥 이렇게 말로다라도 시작해볼까 이랬더니 뭐 그냥 일단은 써야 되겠다 하면서 감사 공책을 뭐 만들자 뭐 이렇게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일어났고요. 모두가 이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게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감사교육을 운영한 그 강사님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연수를 했죠. 연수를 하고 보니까 그래 정말 필요하구나. 학부모님들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저한테 또한 감사한 일이죠. 네. 예. 제가 드러내기 경영 VM을 기업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고 회사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가정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회사에서는 감사를 쓰고 또 팀원끼리 서로 감사를 주고받고 해서 감사가 활성화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감사 쓰자 하면은 무슨 아내부터 반대를 하고 자녀들이 잘 호응해 주지 않아서 참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교장 선생님처럼 초등학교에서 미리 그렇게 감사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저희 VM도 정말 활성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대한민국 초등학교가 전부 감사 교육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나눔 교육을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겠지만은 어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지요? 네. 감사 교육을 하니까 일단 아이들이 표현을 뭐 그동안에는 감사하고 마음은 알지만 표현을 못했는데 수시로 만나면 이 감사하다는 것이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등교를 할 때도 그전에는 인사만 하고 가다가 저를 이렇게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서로 간에 아이들이 이제 뭐 끝나고 나갈 때도 친구에게 감사한 거를 오늘 뭐 나한테 뭐 연필을 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서로 간에. 네. 그리고 또 아까도 거기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쓴 친구들은 이제 계속 6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보잖아요. 반쪽 쓰고 반바닥 쓰던 아이들이 이제 거의 한 바닥씩 막 물론 학년 수든지 있지만 그렇게 글 쓰는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 전도 전략으로 부모를 교회에 모시고 오려면은 자녀를 먼저 전도하면은 부모는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감사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그 부모가 아마 자녀 감사 쓰는 걸 보고 변화됐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이 부모가 변한 감사를 통해 변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부모님이 그 이제 그 5학년 아이였었나요? 그 아이였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감사 교육을 쓰면서부터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도를 열심히 해주셨죠. 근데 그 아버님이 학교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생각, 또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변하고 또 선생님이 계속 감사 교육을 하면서 매일 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문자를 써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문자를.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감사 교육의 효과구나. 그분이 정말 제일 많이 변하신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까지 와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감사 쓰기가 정말 부모님도 많이 변화되는 그런 사례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저도 교장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성준 님이 질문하셨고요. 저도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쓰겠습니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네네. 교장선생님, 자기 자신의 감사 이렇게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내게 고마워하면 되지, 왜 그걸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답 주시죠. 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백감사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저 자신에게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돼서 제가 쓰게 됐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그래서 제가 나 자신에게 먼저 이 감사를 써보는 것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도 감사,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성과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런 걸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 생각을 별로 해보지 이 감사글을 쓰다 보니까 일단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나에 대한 그런 자존감 또 뭐를 할 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 저 자신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일단 내가 소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파를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우선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먼저 써보겠다 이것을 제가 권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 성검자 지금 코치이시니까 또 코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또 대학 이 겸임 교수를 하시니까 네네.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얘기를 주로 네. 해주시는가요? 처음 만나거나 할 때에 네. 예. 음, 어, 제가 또 이제 감사를 하면서 제 표정이 또 많이 예, 밝아졌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저를 만나면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사실 저도 뭔가 하는 데 대한 성취, 성과 욕이 많거든요. 근데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내려놓기를 하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제 얼굴 표정이 밝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 얼굴 표정도 밝게 해주고 이 표정이 밝으니까 또 선생님들을 대할 때도 저도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이게 다 감사의 효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이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특히 그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 그 책자가 아주 인기 있는데요. 그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독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도 많이 들었을 건데 인상이 남는 독자 반응도 소개해 주시지요. 네. 이 출간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저는 제가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감사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감사교육 해보니까 참 좋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더니 그럼 그걸로 책으로 좀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책 쓰기를 조금 이제 배우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이 책을 쓸 때 뭐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가 쓴 책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를 만족하면서 책을 써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정말 내가 쓴 책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감사함으로 행복함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집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예. 뭐 이런 걸 뭐 책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고 이미 이제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쓰면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주변에 자꾸 이제 권유하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래서 그 힘에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제가 쓰게 되었죠. 네. 예, 에머슨이 쓴 시의 진정한 네.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인하여 이 지구촌의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교수님께서 진정한 성공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 질문이 예.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한성탁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중인데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서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같은 감사를 매일 이렇게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감사라는 거는 매일 같은 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도 매일 똑같은 거, 처음에 매일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까 같이 계절 감사도 알려주고 상황 감사 알려주고 뭐 이런 감사거리를 이렇게 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소한 것, 이 감사거리를 찾을 때 소소한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감사함을 찾으면 또 이제 많이 바뀌게 되고, 저도 쓰다 보면 또 똑같은 내용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쓰다 보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더 풍요로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선생님 책 제목을 한 번 더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누가 댓글을 올렸는데 책 제목과 출판사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출판사는 바이북스고요. 그 감사 나눔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입니다. 네. 네, 그 같은 감사 나눔으로 행복을 찾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눔, 썼는데 네. 감사 나눔 선생님께서 교육으로 행복을 찾다. 네. 네, 선생님께서 제목을 지으신다. 그런 출판사 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 같이, 네, 제목을 같이 의논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저는 감사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가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네. 책은 주로 어떤 연령층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사갔다고 출판사 쪽에서 얘기하나요? 네, 주로 이제 뭐 학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사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뭐 주변에 학교 서울시내 이제 또 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 학교에 이제 또 많이 나눠드렸고, 네, 또 지인들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드리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러내기 경련 VM을 지도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팀장들이, 팀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발휘하도록 코칭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코치 공부를 해서 KAC하고 KPC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 VM 팀장들이 멤버들이 코칭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코칭을 배우게 되셨나요? 코칭을 배우게 된 계기? 네, 제가 원래 뭘 배우는 거를 참 네네, 배우는 거를 이것저것을 막 좋아하는데, 제가 그 안성에서 김금석 박사님이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있잖아요. 예, 예, 안성에서 예. 1박 예. 2일 거기에 그걸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코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2013년인데 코칭이 뭔지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내 코칭을 한번 배워보라고 해서 제가 봄방학 때 가서 코칭을 배워보니까 이 코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자격증까지 KPC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부모 독서 코칭을 아까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같이 운영을 했고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이제 코칭 전문 코치님을 섭외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코칭 교육을 10회기 정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아이들한테 5, 6학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이제 5, 6학년 임원 중심으로 해갖고 교장실에 불러서 아이들한테 진로 코칭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어 하고 물으면 속이 뻥 뚫려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후련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속이 뻥 뚫리고 후련해? 막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정말 저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누군가에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신나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점심시간에 그냥 밥 가서 이제 점심 빨리 먹고 힘들지만 아이들한테 하면서 굉장히 정말 좋은 그런 효과를 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코치협회에서 저희 학교에다가 이제 코칭 문화 우수학교 뭐 이런 그런 상도 이제 저희가 받게 되고 이렇게 코칭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아주 시간이 순식간에 1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10년 후의 비전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지요. 10년 후에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감사 강의랄까 뭐 감사 전파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계속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아이들이 저는 어쨌든 4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이제 제가 코칭을 또 배웠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모 독서 코칭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정말 몇 명이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기타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그 재능 교육기부단으로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다니면서 뭐 교육청도 그렇고 그 동아리들이 이제 그 기타 공연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또 제일 보람 있었던 것은 이제 요양원에 가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가서 기타 공연을 1시간씩 해주고 왔는데 그것들이 그 한 일들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했지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이제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어서 이제 그냥 10년 후까지도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네. 다 돼 가는데요. 네. 예, 오늘 우리가 감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은 어떻게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책에 있는 그 내용 같이 감사는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정말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네, 우리 젊은이들 요즘 많이 힘들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그러니까 상황감사 이야기했듯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한국 BS라는 회사의 한재필 사장님은 포물절이라고 강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네. 말고 젊은이들을 다시 일어서라고 얘기하시는데 포물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버렸고요. 좀 우울한 저녁이었으면 이 저녁 역시 감사해야겠죠. 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밤 9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함께 여러분 모실 테고요. 오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위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